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숨어있는 종목을 찾아라. 데이터로 기회를 포착하고 보이지 않던 기회를 발굴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종목쇼 김진아입니다. 굵직한 지표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이 만연한 가운데 AI 거품에 대한 우려까지 잔존하는 시장. 하반 변동성 키운 국내 증시입니다. 오늘 밤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주 후반에 공개될 실적 지표들의 발표를 앞두고 지금의 조정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봐야 할지 오늘 시장 대응 전략부터 오늘 시장의 선택을 받은 종목까지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경무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양시장 외국인의 거친 매도와 함께 투자자분들 많이들 지치셨을 것 같아요. 4천선이 무너져가지고 더 걱정 크실 것 같은데 오늘 두 분 어떻게 많이 지치지 않으셨어요? 크게 흔들리면 안 돼요, 지금은. 네, 그래도 두 분 넥타이 색도 그렇고 제 의상 색도 그렇고 내일은 빨갛게 좀 물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뉴스와 이슈 체크하시면서 오늘 주가 보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버텨준 모두가 승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정규장 마감은 마쳤으니 지금부터는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내일 시장을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시장 긴급 진단부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하락 원인부터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오늘 하락의 핵심 원인, 이 수급의 문제인지 아니면 업종 부담인지 우리 이경훈 대표님은 오늘 하락의 주된 원인 뭐라고 보고 계세요? 일단은 오픈 AI 관련돼서 제가 리스크가 계속 있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오라클이 어제 또 밀렸고 브로드컴이 밀리게 되니까 이것이 아직 완치된 리스크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주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근데 여기서 또 이제 비트코인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청산으로 인해 가지고 뭐 최저점에 달한다 뭐 이런 얘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분위기가 엔캐리 트레이딩 자금의 청산과 관련된 과거의 그 뉴스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 뉴스가 끝난 것이 아니거든요. 그 우려감으로 인해 가지고 외국인들의 매도가 상당히 많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봤을 때 외인들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포트폴리오 재편을 꾸미기 위해서는 물량을 줄이면서 새롭게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모로 수급적인 부분이 맞물려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또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미국의 만기일이기 때문에 그 영향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나스닥도 41선, 대만 가권 41선, 니케이 41선, 우리 코스피도 41선이에요. 요 41선에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기서 퐁당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기다리시면 새로운 구간으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다 왔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너무 움츠러들 필요는 없다. 오히려 돌았을 때 뭐 물량을 잡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떨어질 때 물량을 추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모로 이번 주는 물량을 다 추가해 놓으면 되는 전략이 굉장히 유효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좋습니다. 이번 주가 좀 변곡점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시장 너무 추웠는데 인간난로가 좀 따뜻하게 데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댓글 달고 계시거든요. 우리 인간난로 이경락 대표님과 함께 다시 반등할 때 어떤 종목들이 또 주도주격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 잠시 후에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이경무 대표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거친 하락 원인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저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환율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워낙에 이제 수급에 대한 이탈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변수들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매크로에 대한 위치가 좀 바뀌질 않고 있잖아요. 네. 특히나 이제 지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발표 이후부터 해서 여전히 또 달러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다 보니까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보다는 안전 자산 쪽으로 이동되는 모습들. 특히나 이제 최근에 와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시장도 좀 변동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식시장에 대한 자금 유동성이 조금 경색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시장에 대한 흐름들이 수급이 또 이탈이 됐지만은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거래 대금이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 특히나 종목별로 보게 되면은 오늘 사실 어제 이어서 연속적으로 하락된 종목들 중에서요. 거래가 커지면서 투매 유발된 종목들은 많지 않았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좀 흘러내림이나 조정이 거래 대금이 없는 상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시장에 대한 투심만 좀 바뀐다라면은 언제든지 좀 튀어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지 않을까. 다만 내려가던 종목들이 다 같이 손잡고 올라올 것 같지는 않고요. 이번에 조정을 통해서 차별화 장세를 좀 준비하신다라면은 기회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아. 저도 역시나 이제 이경락 대표와 마찬가지로 조정을 좀 기회로 삼아서 모아가는 전략 오. 이번에 좀 구사하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환율 부담과 함께 외국인의 수급이 부재한 탓에 그게 또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짚어주시면서 대응 전략까지 꼼꼼하게 짚어주셨는데 이제는 좀 내년 시장을 준비하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좀 내년을 겨냥해서 미리 포지션을 잡아야 할 시점이라고 두 분께서 대응 전략을 챙겨주신 건지 아니면은 조금 이 변동성이 지나고 지금은 좀 관망하다가 변동성이 다 끝나고 진입을 하는 게 맞는 전략인지 두 분께서는 어떤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실까요? 이경환 대표님. 자꾸 그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내가 정교하게 그 뭔가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그러기 어려워요, 주식은. 그러니까 내가 최저점에 사가지고 최고점에서 팔고 뭐 이런 얘기는 뻥이에요. 예, 그러기 어렵습니다. 네.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면 되고요. 물려도 된다라는 마음으로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삼성전자 주가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좋습니다. 그 반도체가 투자하는 게 가장 어려운 이유는 먼저 반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표가 없어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시장 그 주가가 먼저 빠진 다음에 나중에 디램 가격이 떨어지네 이런 논리가 붙는단 말이죠. 근데 삼성전자의 이 랠리는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보통 2년, 3년 올라가는 게 메모리 사이클의 랠리예요. 네. 지금 삼성전자 차트거든요. 그냥 1년 된 거예요, 1년. 그리고 1년 되고 나서 지금 어떤 그림이에요? 그냥 박스 그리면서 쉬는 거란 말이죠. 여기서 이것이 끝났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돼요. 당연히 2차 파동이 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랠리는 적어도 1년 6개월 이상은 되기 때문에 지금 1년 채가 안 됐기 때문에 여전히 이쪽은 계속 간다. 그러면 대한민국 시장이 간다는 논리를 보시면 됩니다.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디램 가격 먼저 꺾이는 것을 주가에 올라간 것을 주가에 다 반영한 거 아니에요? 전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디램 가격이 얼마까지 갈지 또 HBM 가격이 얼마까지 올라갈지 낸드가 얼마까지 올라갈지 누구도 가늠할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AI 시대에는. 네. 그 여전히 이 랠리는 계속 된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 2년짜리 랠리니까 1년도 채 안 된 현재 상황에서 커튼을 자를 필요는 없겠죠. 지속적으로 내가 어떤 타이밍에 들어가야 될지에 대한 재고만 잘 재어놓고 준비하면 누구나 승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여전히 추세는 살아있으니 조금 길게 보자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광무 대표님은 네. 어떤 전략 좀 챙겨주실까요? 일단은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시장에 대한 수급이 좀 약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사실 환율 상승 분위기에서 좀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오히려 이제 수출 산업들은 또 기회가 되지 않겠어요? 특히나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 주셨던 반도체에 대한 사이클에 대해서 여전히 또 이제 반도체 수요가 좀 많이 팔리고 있고 그리고 이 가격 자체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고환율 속에 있다. 네. 그러면은 결국엔 우리 증시에 대한 수출입에 대한 데이터는 반도체로 인해서 좀 하방 지지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수출 산업에 대한 관점을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연말 연초 때에 올 수 있는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CES에 대한 뭐 첨단 산업에 대한 관심, 로봇주도 살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연말에도 사실 뭐 로봇, 바이오에 대한 관점, 그리고 또 반도체를 필두로 한 실적주 이렇게 좀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강달러 수혜주로 볼 수 있는 시장의 주도주 반도체 역시나 추세가 살아있고 바이오 로봇으로의 수급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긍정적으로 역시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댓글 보니까 네. 이광무 대표님, 이경락 대표님 그리고 저까지 웃으라고. 저희 오늘 긴급 진단해드린다고 너무 조금 시청자분들 마음과 동화돼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피곤해서 그래요. 피곤하셨어요? 왜? 이런 날은 정말 피곤해요. 그렇죠. 많이 예. 지치셨죠. 그렇지만 저희의 역할이 또 뭡니까? 시청자분들께 비타민 같은 존재가 되고자 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텐션을 올리고 파이팅이 넘쳐야 내일 우리 시청자분들께 더 힘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1시간 좀 지금부터는 정말 종목쇼답게 상큼하게 발랄하게 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자신 없어. 피곤해. 제가 하겠습니다. 이경환 대표님. 이경환 대표님은 난로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옆에서 열기만 좀 내뿜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려 가득한 시장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이슈는 뭔지 이슈 스캐너 통해서 오늘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장 흐름과 이슈 이경락 대표님의 이슈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이슈 공개가 됐습니다. 머스크가 안전요원이 동승하지 않는 완전 무인 로봇택시를 시험 운행 중이라고 밝히면서 무인 로봇택시 배치의 속도를 낼 것이다라는 기대감 불어나고 있죠. 자세한 이야기 한 줄 평과 함께 들어볼까요? 한 줄 평은 짙은 관망세였고 짙은 관망세. 조금 전에 이광무 대표가 그 얘기했잖아요. 오늘
거래량이 소멸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빠지더라도 조금씩 빠지는 종목들, 거래량 없이. 이런 것들이 치고 나가면 빈지털이가 확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팔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사고자 하는 사람도 시장이 불안하니까 적극적으로 안 사고 조금 빠져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시장 돌릴 때 확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유들조의 종목들 좀 체크할 필요가 있겠고요. 네. 자, 테슬라가 로보택시 뭐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새삼스럽게 저게 왜 중요하냐? AI를 지금 시장의 가장 큰 의문은 이거예요. AI 기업들이 이제 어떻게 돈을 벌 건데, 너네 그렇게 돈을 투자해가지고 어떻게 회수할 건데가 지금 주제잖아요. 네.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B2C로 저 로보택시를 뭐 테슬라를 사자, 뭐 그래가지고 테슬라 관련된 종목들을 사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AI에 대한 그 우려감, 돈을 어떻게 벌 거에 대한 우려감을 부식시킬 수 있는 B2C로 사업이 확정되는 거. 다른 말로 온디바이스 AI 시대로 인해 가지고 어떤 시장이 개화될지에 대한 또렷한 증거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거는 작은 뉴스가 아닙니다. 이제 AI 버블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AI를 통해서 어떻게 돈을 버는가에 대한 시나리오로 넘어가면서 다시 한번 2차 파동이 시작될 거예요. 이제 다시 2차 파동 시작될 때가 됐으니까 매일 오후 1시에 진행되는 유튜브 시간 꼭 참여하셔가지고 네. 그 타임 같이 들어가서 같이 만끽하자고요. 좋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도 버텨주는 종목들이 시장 반등 시 더 탄력적인 움직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 저희 방송 보신 분들은 또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깊은 관망세 속에서도 이슈가 있는 종목들, 수급이 증명해주는 종목들 잠시 후에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이광우 대표님의 오늘장 이슈와 함께 찾은 한 줄평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스코텍이 아델과 공동 연구 개발한 알츠하이머병 신약 후보 물질이 사노피에 기술 이전됐다라는 내용의 기사 준비해 주셨습니다. 한 줄 평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까요? 오스코텍은 그동안에 이제 유한양행과 함께 기술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서 함께 이제 주목을 받아왔는데 오늘은 이제 오스코텍만으로 해서 기술 이전에 대한 모멘텀을 좀 이끌어냈다. 주가가 그동안에 좀 상당히 좀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이런 좋은 뉴스를 좀 담고 있었다라는 것이 일단 전체적인 이 오스코텍에 대한 모멘텀도 좋았지만은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좀 어려움 속에서 바이오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았거든요. 최근에 이제 하반기 들어와서 특히나 연말에 계속해서 연이은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호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스코텍의 기술 이전이라는 또 큰 뉴스를 좀 담아주면서 오늘 바이오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더 또 활발해지지 않았나. 네. 시장은 좀 힘들지만은 그래도 연말까지는 여전히 좀 바이오 섹터가 좀 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렉나자 이은 이 새로운 기술 수출에 대한 모멘텀까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도 좋을 것 같다. 오늘은 상승폭을 좀 상당히 많이 반납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주가에 대한 재정비는 좀 이뤄질 것 같긴 한데 여전히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이 종목을 좀 타이밍을 노려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기술 이전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K바이오. 이광무 대표님이 또 바이오 굉장히 잘 보시는 만큼 잠시 후에 주목해봐야 할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군 이슈 한 줄평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정신없는 변동성 보이는 시장입니다. 오늘 밤 고용 보고서를 시작으로 여러 지표와 또 실적까지 앞두고 있는 만큼 주 후반까지는 경계감이 무겁게 좀 깔려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 잘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경래 대표님 오늘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실시간 대응 전략 어디서 챙겨주실까요? 유튜브에서 진행하고요. 네. 매일 오후 1시에 진행합니다. 불안해가지고 많이 참여해 주시고 걱정스러운 시각으로 시장을 대변하신 분들이 많이 찾아와 주셨어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따뜻한 난로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제가 후끈하게 데워드릴게요. 걱정하지 마. 예, 매일 오후 1시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이 차가울수록 똘똘 뭉쳐야 합니다. 슬픔과 고통 함께하면 또 반이 되니까요. 인간날로 이경락 대표님 유튜브 보니까 정말 꼼꼼한 전략부터 멘탈 케어까지 또 해주시더라고요. 네. 한국경제TV 유튜브 들어오셔서 이경락 대표님 얼굴 클릭하시면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이 장중에는 이경락 대표님이 있다면 장 후에 또 선물 네. 같은 시간 함께 준비해주시는 언제나 우리 시청자분들의 네. 편에 서주시는 이광무 대표님 어디서 네. 함께할 수 있을까요? 한국경제 TV 채널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또 유튜브에 대한 소개도 중간중간 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또 하고 싶은 이야기 남기셔도 좋습니다. 오늘 같은 좀 어려운 시장은요. 저도 역시나 힘들었거든요. 그렇죠.
네, 힘든 시장입니다. 네. 네, 힘든 시장이지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과 또 이제 어떤 점이 좀 시장에서 문제가 되거나 또 이 점에 대해서 또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좀 소통도 좀 나눠보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또 이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는 애프터 마켓에 대한 타점도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5시 1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또 열어놓고 오셨다고 합니다. 방송 마치고 5시 10분 한국경제TV 홈페이지 입장하셔서 이광무 대표님 얼굴 클릭하시면 역시나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장후 애프터마켓 선물같이 준비한 시간도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종목쇼는 시청자분들의 활발한 댓글 그리고 칭찬의 댓글, 재치 있는 댓글 모두 환영합니다. 고민의 댓글도 환영하고 있는데요. 유튜브 댓글창에 고민되시는 종목의 이름과 함께 한 줄로 고민 남겨주시면 저희 종목 상담 시간이죠. 내 종목 컨설트 코너에서 두 분이 자세한 전략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올라오는 댓글들을 적어놓고 상담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댓글 남겨놓으셔야 참여하실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는 거 아시죠? 지금 바로 댓글 남기시고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고민도 해결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조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앞서 이슈 스캐너에서 살펴본 이슈들 거기에 수급이 붙는다면 어떤 종목들로 발현이 될지 수급 레이더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외쳐볼까요? 전광판 보시죠. 네, 오늘은 시총 상위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한 가운데 섹터 내에서도 종목별로 다른 흐름 보인 하루였죠. 일부 바이오주들 그리고 어제 이광무 대표님의 파이널 픽 종목이었던 에이블, CNC를 비롯한 화장품주들도 눈에 띄는데요.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 가운데 연속적인 수급이 기대될 쪽은 어디일지 두 분이 선택한 종목들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경락 대표님의 종목입니다. KC,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SM 선정해 주셨고요. 이광무 대표님의 종목은 한스바이오메드, 아미코젠, Y바이오로직스 선정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가져오신 이유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경락 대표님, 오늘 수급 포착된 종목이 많이 없지 않았나요? 그래서 네. 수급 포착도 수급 포착이지만 나사로에서 골랐어요. 나사로. 내가 주식을 돈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시장이 안 좋으면. 저 빠질 만큼 빠져가지고 다 죽었다는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들은 손실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손실폭이 최소겠죠.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자, 그런 자리에서 터닝하는 포인트에 있는 죽다가 살아나는 자리, 부활을 상징하는 나사로 타점에 있는 것들을 선택했습니다. 좋습니다. 나사로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믿을만한 정말 그 초록 색깔이 뜨면은 왠지 더 믿음이 가는 그 나사로가 포착한 종목들 소개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오늘 채널 고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광우 대표님의 선정 이유도 궁금합니다. 종목에 대한 체질이 바이오에서 선택을 해봤어요. 그리고 또 아직까지는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연속성 네. 살짝 웃고 계신데 바이오 요정으로서 오늘 바이오 종목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바이오 또 오늘 바이오 특집. 예. 바용 맞아요. 우리 이교 대표님이 별명 참 잘 지어주시는데 이광무 대표님 별명 바용이라고 또 지어주셨잖아요. 바용 이광무 대표님과 함께 네. 바이오 특집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니까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종목씩 자세히 뜯어보도록 할게요. 이경락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만나볼까요? 예. 첫 번째 종목은 KC예요. KC. KC는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STI랑 비슷하게 CCSS, 그러니까 케미컬 분사 장치를 만드는데 STI는 HBM4에 들어가는 리플로우 장비용으로 쓰인다 이런 개념인데 KC는 그런 개념으로 가져 나온 게 아니라요. 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어요. 일단은 PBR이 0.38,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가격에서 거래되는 기업이에요. KC는 케미칼을 분사해주는 CCSS뿐만 아니라 가스 공급 장치, 그러니까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설비를 깔 때 그 가스 공급 라인을 까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증설을 하게 되면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동사가 우수한 자회사들을 가지고 있는데 TCK도 원래 이 동사의 자회사였고 KC텍이라는 기업이 또 있습니다. 국내 CMP 장비 국산화의 기업이고 그 기업에 또 성장과 함께할 수 있는 기업이니까 저평가된 종목이지만 또 지주사로서 KC그룹의 지주사로서 이래저래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그동안 그 기술력을 가지고 그 기업들을 상장시키고 키워왔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설하고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잘 가는 분위기니까 자, 화면 보면서 말씀드려볼게요. 네.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꽤 되죠. 지금 벌써 나오는 실적만 하더라도 꽤 좋고 꾸준하게 실적이 찍히는 기업이고 1,000억대 영업이익도 찍어낼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시가총액이 지금
254억이니까 굉장히 싸죠. 그리고 PER이 4배, 그리고 PBR은 0.38. 말도 안 되게 싸게 거래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 외인들이 오늘 사 모았습니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사 모았고요. 중요한 거는 나사로가 뜬 거죠. 옆으로 기다가 살짝 고개 들면서 이런 식으로 나사로가 떴습니다. 오늘 뜬 거예요. 네. 요런 자리, 제가 만약에 종가가 그 빨간불이 아니라 파란불로 끝났다라고 하면 좀 조심스럽게 접근했을 텐데 오늘 시가 이상에서 끝났다는 얘기는 오늘 들어온 것이 우연의 일치는 아니고 연속적으로 발생한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저평가 매력에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수급이 들어온 KC 무엇보다 죽다 살아나는 종목이라는 포착, 이 나사로가 또 포착한 첫 번째 수급 포착 종목이었습니다. KC 투자 포인트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이광우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댓글에 믿습니다 빙봉 매직이라고 댓글을 남겨주고 계세요. 부담드리기는 싫은데 약간 네. 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노래 한 줄 외우고 와야 되겠어요. 네, 빙봉 매직. 다음부터는 네, 저도 찾아보겠습니다. 예전에 참 재밌게 봤었는데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보고 와봐요. 네, 자, 우선 이제 첫 번째 종목 한스바이오메드를 볼 건데요. 한스바이오메드. 네. 일단 이제 최근에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순환매가 좋다 보니까 의료기기 쪽이라든지 아니면 또 미용계에 관련된 바이오 기업들이라든지 이와 같은 흐름들이 또 확장돼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스바이오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가슴 보형물로 해서 좀 시장이 좀 많이 알려져 왔는데 네. 여기에서 이제 의료 이 소재 부분들을 조금 더 연구가 되면서 뼈 이식제라든지 아니면 피부 이식제 이와 같은 이 의료용 이식제를 통해서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좀 높여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이 판매에 대한 이 기복이 있기 때문에 특정한 이 시기에 집중돼서 판매가 되고요. 또 특정한 시기에는 좀 정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실적에 대한 추이로 접근하는 종목이라기보다는 시장에 대한 저변을 높여가는 것에 대해서 포인트를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 올해 하반기 때 주가에 대한 모습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에서 이제 판매 수요를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라면은 미용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높아진 중국에 대한 시장 공략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한스바이오메드에 대한 주가 흐름 보면서 또 부연 설명해보겠는데 지금 올해 하반기 때는 주가가 상당히 좋죠. 근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주가가 좀 부진했었거든요. 일정한 공장에 대한 가동률이 좀 부진했었습니다. 공장 가동률이 좀 진행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정상화되는 부분에서 주가가 다시 회복세를 좀 가지고 있고요. 이제는 중국에 대한 판매 수요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이와 같은 좀 실적 시즌에 이 실적 개선에 기대가 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면은 이번에 만들어 놓은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어제도 마찬가지로 박스권의 상단까지 다녀오긴 했었거든요. 어제 오늘 시장이 좀 어려웠었는데 그래도 이제 하단에서 보시게 되면은 기관과 외국인에 대한 수급이 그래도 명맥을 좀 이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런 측면이라면은 이번에 박스권 돌파에 대해서 한번 더 시도해 보지 않을까. 만약에 박스권을 도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요. 박스권 형태로 해서 하단에 대한 지지선은 조금은 단단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단은 27,000원대 그리고 상단은 대략적으로 27,000원대, 상단은 36,000원 정도의 위치에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속적인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과 함께 오늘 첫 번째 수급 레이더 포착 종목으로 한스바이오메드 짚어주셨습니다. 일단 27,000원 라인 지지하는지 그리고 상단은 36,000원 라인 잡아주셨으니까요. 투자하실 때 대응 전략 꼼꼼하게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수급 레이더 포착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래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저번에 금호타이어 한번 가져 나왔었는데 네, 그렇죠. 이번에는 한국타이어 테크놀로지가 떴어요. 네. 이것도 뭐 그렇게 크게 제가 뭐 메리트를 느끼던 종목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한국타이어는 실적이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더라고요. 뭐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주가가 좀 못 가고 있다.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뭐 사실인지 안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이 타이어가 그 공장 자동화의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계속 돌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피지컬 AI 시대 최대 수혜로 타이어 산업이 연결될 수가 있다는 거죠. 요거는 일단은 저도 뭐 더 분석을 해봐야 되는 얘기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살짝 돌아요. 요거 하나만으로도 투자 매력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싸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자고요, 한번. 좋습니다. 자, 지금 올해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1조 7,800억 정도가 넘어갈 거다. 사상 최대치가 나올 거다. 근데 가능성이 높죠. 1분기, 2분기, 3분기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계속 이 추세가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자, 그림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오늘 뭐 수급은 계속 외인들이 사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안 빠졌어요. 근데 오늘 기간까지
붙는 분위기. 자, 주가는 옆으로 계속 기는데 중요한 거는 기간 조정이 우상향 기간 조정이라는 거예요. 옆으로 올라가면서 지금 기간 조정이 발생했다. 그리고 십자 도치 나쁘지 않은 선택이에요. 원래는 하루 정도 더 장대 양봉의 거래량이 붙으면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오늘 수급 포착되는 것이 적어가지고 네. 이거라도 일단 고르자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아, 오늘 시장의 선택을 받은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한 번 더 양봉이 떴으면 확신을 갖고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었는데 일단 오늘 수급 포착 종목이 많이 뜨지는 않은 만큼 선정을 해 주셨다. 일단 조금 추세를 보는 게 네, 낫겠네요, 저희에게. 그렇습니다.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만나봤습니다. 댓글에 지금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부는 재밌게 해야 한다고. 우리 이경현 대표님이 말씀을 재밌게 해주셔서 공부 잘할 수 있었다고 댓글을 남겨주고 아유. 계신데 저희 종목쇼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두 분을 또 좋아하시는 이유가 정말 쉽게 그리고 재밌게 설명을 해주셔서 더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이광무 대표님의 네. 소금 레이더 포착 종목도 재미있는 이야기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아미코젠인데요. 네, 아미코젠. 사실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은 저도 상당히 한동안 많이 못 봤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은 바닥권을 좀 형성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고요. 워낙에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에서는 거래량이 좀 숨고 있는데 이 종목은 그동안에 좀 많이 내렸다가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좀 터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을 의심해서 접근을 해보고자 하는 관점이고요. 우선은 이제 이 아미코젠은 기업 명에서 뭐 단백질 변형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좀 기업 명에 조금은 녹아들어 있는 상태고요. 네. 우리가 이제 특수 효소라든지 바이오 신소재와 같은 재료를 다루는 회사인데 우리가 이제 단백질 변형 이 재료 중에 레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치과 치료할 때도 레진 네, 쓰는 게 있고요. 들어봤죠. 네. 그리고 이제 바이오 의약품으로 해서 이 레진이라는 소재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꾸준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ODM, OEM 쪽으로 해서 위탁 생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산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선은 이제 차트적인 위치가 바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에 대한 위치는요, 사실은 오랜 기간 동안에 우하향 쪽으로 빠졌거든요. 사실 역배열에 빠진 상태에서 저도 관심을 크게 갖지 못하다가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터지고 있는 위치, 그리고 최근에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순환매, 이와 같은 모습에서 이 바이오 의약품을 만드는 이 기업도 관심을 좀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사실 차트가 바닥을 좀 잡고 있다. 이런 모습에서 단기 탄력을 조금 더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가격 손절했을 때는 2,700원 라인대가 이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라인대가 이탈한다라면은 시청자분들도 좀 손절을 좀 짧게 좀 가격을 좀 짧게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올라온다면 상단에는 이평선이 1차적인 고점이 되겠는데 맞고 다시 올라가는 패턴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 그다음에 이제 2차적인 목표가 단계적으로 분할 매도하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 탄력 기대를 해보자. 2,700원 라인 기대하는지 파악해보자. 아미코젠에 대한 꼼꼼한 투자 전략까지 챙겨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종목들 확인해 볼게요. 이경락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실까요? 이거 나사로예요. 네. SM. SM. 우리 이광무 대표님이 알는지 모르겠네요. 네. 이거 알아요? 위플래시, 위플래시. 옛날 곡 아닙니까? 오, 역시 아시네요. 세련됐어요. 그러니까요. 예. 영포티. 예. 영서티 아닌가요? 예, 영포티. 아, 영포티. 영포티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카리나의 엄청난 팬이거든요. 닝닝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다 좋아해요. 예. 그때 다릅니다. 아무튼 네. 예. 에스파를 워낙 또 좋아하고 또 중국 쪽에서 에스파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 네. 그리고 엑소 뭐 이런 그룹들 중국에서 재공연하게 되면 다시 한번 주가 모멘텀은 붙을 수 있겠다. 중국이랑 일본이랑 지금 싸우는 바람에 우리가 가운데 껴가지고 중국도 우리랑 친한 척하고 일본도 우리랑 친한 척하고 있으니까 이래저래 공연 수익 대박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분위기를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둘이서 싸우면 아주 그냥 아주 특별하게 싸웁니다. 아주 대단한 국가들이에요. 네. 자, 선한 대한민국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그래요. 엔터 사업이 최대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겠죠. 네, 사람도 나라도 착해야 됩니다. 자, 화면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실적은 항상 좋아요. 다만 모멘텀이 지금 부재였는데 중일 관계 악화가 우리에게는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가 되고요. 기관 쪽에서의 매수가 오늘 들어왔습니다. 단발적으로도 한번 뭐 새로운 스토리니까 지금 시장은 뭐 이슈가 없으면 못 간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니까요. 그 이슈가 붙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보게 되면 오늘 나사로가 떴어요. 부담 없는 자리에서 나사로가
나 죽어요 하다가 갑자기 나 살아요 분위기가 바뀌죠. 네. 예, 지금 현재 종합점수 83점. 나사로가 뜨면 50점이었던 애가 바로 우점수로 넘어가요. 83점으로. 나사로의 마법입니다. 나사로 매직 83점.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어요. 좋습니다. 나사로가 포착한 마지막 하이라이트 종목 SM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요즘에 에스파도 유명하지만 하트 투 하트라고 들어보셨나요? 전혀요. 신인 모르세요. 엄청나게 요즘에 또 강하게 뜨고 있는. 에스파를 아는 것도 기적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경환 대표님은 정말 유아, 그 티니핑부터 고고고 다이노부터 에스파까지 전체 관람하실 수 있는 종목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수급 레이더 포착 종목 SM 만나봤고요. 이광우 대표님은 네. 마지막 수급 레이더 포착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마지막 이 종목이 제일 자신 있는 종목이에요. Y바이오로직스입니다. Y바이오로직스. 네. 전 사실 이 종목을 10,000원 전부터 해서 네. 많이 이야기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주가 위치가 26,000원대에 있습니다. 워낙에 이제 시기적으로 했을 때 이제 많이 올라왔지만은 시기적으로 했을 때 지금 연말 연초 때가 바이오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단기적으로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또 Y바이오로직스를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거론될 수 있는 종목이라서 우상향적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제 Y바이오로직스는요,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는 T세포 플랫폼을 좀 가지고 있고요. 이중항체 기술이라든지 이와 같은 내용들로 해서 많은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T세포라고 한다면은 카티 치료제라든지 NK 세포 치료제라든지 이와 같이 좀 면역 기능에 대한 부분들을 부각시키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의약품 중에 하나가 키투루다라는 걸 저는 많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키투루다가 모든 환자분들에게 반응하는 것은 아니에요. 불응하는 환자분들도 많습니다. 생각보다는 그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은 키투루다 사용하지 못하는 환자들에게는 어떤 항암제를 사용하게 되겠느냐? 차세대 혹은 넥스트 키투루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의약품을 이 기업이 만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빅파마 기업들과의 연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키투루다를 병용 임상하지 않지만은 저는 키투루다 수혜주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키투루다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약이고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의약품은 이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우상향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키투루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끝까지 이 면역 항암제로 해서 주목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주가는 최근에 와서 이 24,000원 라인대에서 2달간 머물고 있는데요. 이 정도 기간으로 해서 2달간 횡보를 했으니까 충분히 좀 이제 박스권 돌파에 대한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 오늘 같은 위치에서도 사실은 외국인의 수급은 꾸준하게 유입되는 모양새였고요. 최근에 면역에 대한 면역 항암제, 면역 치료제, 면역자가 들어가는 바이오 종목들이 상당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우상향 차트를 그려주고 있고요. 이런 측면이라면은 가격선 24,000원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단기적인 탄력도 한 번쯤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좋습니다. 바이오 요정이 오늘 수급 레이더 포착된 종목 가운데 또 가장 반가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종목입니다. Y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만나보면서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던 수급 레이더 포착 종목들 확인해 봤는데요. 이슈와 함께 수급이 증명해주는 종목들 전략까지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 종목 상담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 내 종목 컨설트 시간입니다. 두 분이 데이터로 진단하고 흐름으로 해석해드릴 예정인데요. 오늘 실시간으로 접수된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9가지 종목입니다. 리가켄바이오부터 메지온까지 다양한 섹터 내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종목에 담긴 고민들도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도 많은 고민들이 담겨져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이경락 대표님께 먼저 상담 요청드릴게요. 어떤 종목 먼저 상담 도와주실까요? 삼성전기부터 할까요? 삼성전기 좋습니다. 그동안 제가 대형주 중에서 이것이 대장주가 될 거라고 얘기하고 계속 올라갔어요. 맞아요. 많이 올라요. 실제적인 대장주였어요. 그럼 지금이 싸게 살 기회 이렇게 질문하셨거든요. 네. 승부사요. 승부사요. 네. 좋은 거예요. 네. 우리는 항상 양봉이 떴을 때 자꾸 살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양봉이 뜨게 되면 흥분하세요.
흥분은 와이프나 신랑한테 해야 되는데 왜 주식을 붙잡고 그렇게 흥분이 되는지 네. 그러면 안 돼요. 네. 자, 식었을 때, 음봉이 뜰 때 냉정하게 조금씩 사 모으는 전략이 좋습니다. 삼성전기는 지금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11선 아래 내려오게 되면 메스터점이라고. 지금 11선 아래 내려왔기 때문에 메스터점이에요. 막 올라갈 때는 사지도 못하고 막 언제 사요? 막 이렇게 여쭤보잖아요. 자, 11선 내려왔으니까. 근데 삼성전기를 왜 사야 되는가? 제가 오늘 이 이야기 했죠. 테슬라를 보면서 B2C 시대가 열리고 시작한다. 피지컬 AI 시대가. 자, 로봇이든 자동차건 삼성전기의 기판과 MLCC 부품은 카메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뭐 눈으로 봐야지 뭐 운전을 할 수 있는 거고 눈으로 봐야지 로봇이 정보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다 수혜입니다. 모든 것이 수혜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네, 예. 네. 모든 것이 수혜입니다. 아, 음질해서 죄송합니다. 아이. 자신 있게 지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는 그 질문, 그 네. 용기 하시면 됩니다. 오, 좋습니다. 좋은 종목을, 좋은 기업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음봉 공략하는 전략 유효할 수 있다. 삼성전기 만나봤고요. 이광훈 대표님 첫 번째 상담 네. 어떤 상담 도와주실까요? 오늘 좀 강한 상승이 나온 매지온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지온 좋습니다. 라이징 스타 가능 단타 올라탔어요라고 하시는데요. 네. 단기적인 관점 사실은 이런 종목들 접근하는 거 사실 어렵거든요. 근데 주가 차트를 보시면은 바이오 종목 안에서 이런 형태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주가 차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에 대한 형태는요, 꾸준하게 우상향적인 모습들 그려주면서 이와 같은 흐름 안에서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바이오 종목들은 이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앞에서 제가 여러 종목들 이야기 드렸을 때 Y바이오 로직스라든지 아니면 한스바이오 매드도 이런 형태를 좀 기대를 해보고 있거든요. 일단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격선이 지난 박스권이라든지 계단식 올라왔던 고점을 지켜줘야 되는데 이제는 중요한 라인선이 85,000원 라인대. 근데 단기에 올라탔다가 하니까 여기까지 기다리게 되면은 수익을 다 깎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가격적으로 본다라면은 현재 위치에서는 9만 원 이탈이 없다면 9만 원도 너무나 크네요. 왜냐면 9만 4천 원 정도 이탈이 없다라면은 네. 단기 차익 실현을 좀 노리면서 보시면 좋겠고요. 네. 만약에 신규로 접근하신다라면은 9만 원 이하에서 다시 한번 좀 재차 노려볼 수도 있지 않을까. 오. 그리고 기간은요 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초반 때까지만 딱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나서 다시 주가가 이제 거래량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 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초까지만 노려보는 단기 트레이딩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보유하신 분들 그리고 진입하시려는 분들 전략 챙겨주셨으니까요.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경훈 대표님 두 번째 상담 어떤 상담 도와주실까요? 네, SK 하이닉스 감론 을박이 맞나 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셔가지고 분할 매수하에 가면 좋은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올리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특급 칭찬 드리려고요. 이분의 필명이 궁금하네요. 사람을 찾습니다. 네. 이렇게 분할 매수하면 좋은데라고 쓰신 분 제가 그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찾습니다. 네. 예. 아무튼 이렇게 올바른 투자가들이 참 많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자, 하이닉스는 지금도 너무 싸요. 주식은 쌀 때는 파는 게 아니에요. 하이닉스 70조 원 영업이익 나오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400조 정도 되니까 너무 싼 자리에 있잖아요. 아직도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이닉스도 이번 랠리가 제가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이번 연도부터 시작한 거예요. 자, 2년 랠리가 이어져야 됩니다. 2025년 3월달, 4월달 저점을 잡고 이때부터 시작을 했고요. 지금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좀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이 자리예요. 이 검은 색깔이 41선이군요. 41선 하에다가 돌파하려고 하다가 힘을 모았다가 다시 41선 재돌파하면서 이 랠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지금 자리는 어떤 자리냐? 41선 또 엉겨 붙어가지고 싸우고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돌아서면 어떤 게 만들어진다고요? 새로운 추세가 만들어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냥 들고 가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우리 아들이 말합니다. 고고고고 다이너. 이제는 고고고 다이노 안 들으면은 서운할 것 같아요, 대표님. 주가는 의심과 우려의 벽을 타고 오른다의 또 대표적인 예로 하이닉스 접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시청자님 제가 못 찾아가지고 혹시 하이닉스 신청하신 분 댓글 한번 남겨주시면 이경환 대표님께서 또 특급 칭찬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댓글 한번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이광무 대표님 마지막 상담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상담 도와주실까요? 많은 분들이 지켜보지 못할 것 같긴 한데 바이젠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수의 심장을 갖고 계세요. 신규 진입이 가능할까요? 네. 사실 최근에 와서 천일고속이나 동양고속 같은 주가 차트를 보다 보면은 가끔씩 단타를 칠 수 있는 자리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런 차트를 많이 닮았습니다. 우선 이제 바이젠 셀에 대한 움직임들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보시게 되면 이 기업은요 최근에 와서 임상에 대한 결과가 잘 나오면서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중간에는 점 상한가 같은 움직임들도 나오기도 했었고요. 차트는 사실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무서운 자리에 위치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도 상당히 좀 많이 빠졌어요. 50% 이상 빠졌는데 이 종목을 또 새롭게 접근한다고요? 사실은 권장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가끔씩 이런 차트에 대한 설명 드릴 때가 있어요. 차트가 크게 달리고 난 다음에 빠지고 나서 그냥 죽지 않습니다. 악 하고 죽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자리에 대한 갈고리 자리를 잡는 그런 패턴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은 크게 올라왔다가 내려왔고 그리고 단기 낙폭에 대한 반등을 한번 보려고 하는 거겠죠. 근데 시기적으로 했을 때 지금 현재 음봉이 많이 나온 상태고 근데 이 기업이 표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면역세포 치료제인데 희귀의약품 치료제를 가지고 있어요. 앞에서 이야기 드렸었던 상담 종목 메지온도 희귀의약품인데 두 기업이 사실 만약에 재료를 찾는다면은 첨생법에 대한 개정안에 대한 시행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와 같은 정부 정책이 나온다라면은 기회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종목에 대한 차트적인 위치로 봤을 때는요, 가격선 봤을 때는 지금 1,900원대에 있는데요. 직전에 올라왔을 때 이 라인대에 대한 갭이 연출하는 적이 있어요. 이 상승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였거든요. 그러면 이 상승에 대한 시작되었었던 가격대 10,000원 선에서 기회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일봉만 보지 마시고요. 분봉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매우 어려운 투자가 되지 않을까. 저는 굳이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네. 얘기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고수의 영역이다. 바이젠셀 네. 상담 주신 분이 들어가려다 오늘 말았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지금 상담도 계속해서 많이 올라오고 있는 거 보이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희 못다한 상담은 이광무 대표님과 잠시 후 5시 10분에 한국경제TV 홈페이지에서 그리고 내일 낮 1시에는 이경래 대표님과 함께 한국경제TV 유튜브에서 더 꼼꼼한 상담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못다한 상담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시간 숫자가 증명하는 단 하나의 종목, 오늘의 핵심 딱 한 종목을 공개합니다. 앞으로 시장을 이끌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무엇일지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자, 지금부터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기다리셨을 시간 데이터가 인정한 단 하나의 종목 오늘장의 주인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파이널픽 종목들 어떤 후보들이 올라와 있을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5종목입니다. 재룡전기, APR, KTNG, 에이블 CNC, NRB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은 확실히 시장이 어려웠던 만큼 듬성듬성 체크가 안 된 종목들이 꽤 보입니다. 이 가운데 두 분이 선택한 종목도 궁금한데요. 바로 확인해 볼까요? 이경락 대표님의 픽은요. 재룡전기 선택해 주셨고요. 이광무 대표님의 픽은 APR입니다. 먼저 이경락 대표님의 종목부터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재룡전기, 소형 변압기, 실적, 멀티모달, 사상 최대라는 키워드를 들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바로 들어볼까요? 먼저 이제 이 종목은 좀 시간이 좀 되나요? 시간이 약간 좀 되죠. 네. 증권사에서 뭐 보고서가 올라왔는데 그 보고서를 참 그것 때문에 당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재룡전기가 작은 변압기, 중소형 변압기를 만들다 보니까 뭐 LS 엘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이나 뭐 현대 엘렉트릭이나 이런 거 대비해 가지고 작다. 그래 가지고 얘는 멕시코나 뭐 브라질 쪽, 남미 쪽에서 만드는 거랑 비슷하다. 그래서 경쟁 구도 심화로 어려워질 수 있다. 이번 연도 실적 안 좋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다 틀렸어요. 그 보고서가. 네. 참 대단합니다. 예. 자, 제가 이거를 보고 무엇을 느꼈냐면 믿을 놈 하나 없네 이런 걸 느낀 것뿐만 아니라 네. 중요한 거는 이 전력 대란이 생각보다 길게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멕시칸 쪽이나 이런 것들보다 재룡전기의 중소형 변압기가 월등히 뛰어나다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목이 죄송합니다. 메이시죠? 네. 아무튼 증권사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자, 실적부터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자, 영업이익률이 32%가 나왔어요. 영업이익률이 줄어들게 되니까 시장에서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았죠.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온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 이상의 영업이익률이 나온다? 지금 뭐 경쟁구도 심한 이거 다 아니잖아요. 그리고 수급도
자, 이 실적이 나오고 나서 시장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자, 이런 정도의 추세라고 하면 영업이익률 제일 좋았던 2024년도 1,000억에 가까웠던 영업이익도 찍어내겠는데라는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동사가 1,000억을 찍어내게 되면 지금 멀티플이 6,000억이니까 말도 안 되는 가격에서 거래되는 겁니다. 멀티플이 6배밖에 되지 않아요. 네. 나머지 전력 관련된 종목들은 변압기는 뭐 20배, 대부분 다 이렇거든요. 굉장히 저평가된 상태에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요거는 꼭 볼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고요. 자, 오늘 외인과 기관 같이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싸다. 실적 대비해가지고. 그리고 모양도 힘을 모아놓으면서 거래량 만들어졌고 4분기 실적만 좋으면 점프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네. 자, 모든 점수가 만점이에요. 바닥에서 누웠는데 안 건져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앞서 믿을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또 목이 메이셔가지고 더 진정성이 있게 느껴졌습니다. 대륙전기 투자 포인트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이거무 대표님의 파이널 픽 종목 APR에 대한 투자 포인트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4가지 키워드가 올라와 있는데 어떤 내용일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내용 바로 들어볼까요? 대표적인 K뷰티 기업이죠. 네. 그리고 이제 올해 정말 대단한 상승을 보였던 종목이고요. 일단 이제 연말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관점으로 이야기를 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때부터 해서 실적 성장세가 상당히 크게 진행됐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와서 에이블 CNC 어제 이야기 들었었는데 실적 관점으로 해서 바닥 탈출하는 모습이 연출됐거든요. 네. 그런 측면 본다라면은 이 종목은 위치는 다르지만은 실적에 대한 이야기로 했을 때는 APR을 따라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도 연말에도 또 실적에 대한 퍼포먼스가 크지 않을까. 특히나 온라인 쪽으로 했을 때 이 루트를 크게 가졌었던 이 기업이요. 이제는 미국 안에서 오프라인 이제 대리점 사업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우리가 이제 그 전자담배 있죠. 네. 이게 이제 기호 상품이긴 합니다만은 이제는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 쪽으로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미용도 그렇게 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미용 기기가. 그리고 이제 이 화면을 잠깐 보시게 되면은 네. 이 메디큐브와 같은 이 제품들이 많이 팔리게 되면요. 여기에 동시에 사용되는 에스테틱 제품들이 같이 수요가 되길 거예요. 일단 이 기기 자체도요, 사실은 마진율이 상당히 많이 남는 편이거든요. 지금 현재 위치에서 기업에 대한 실적 추이가 상당히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정말 많은 상승을 했지만은 여전히 주가가 잘 지키고 있는 모양새다라고 생각되고요. 만약에 이제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에스테틱 상품이 본격적으로 더 팔린다라면은 지금의 영업이익률보다 더 높은 영업이익률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미국 시장에 대한 진입을 상당히 좀 잘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지금 최근에 와서 이제 많이 선전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가정용으로 리프팅 상품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많은 수요자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주가에 대한 위치는 지금 이제 이 전고점 박스권 상단 위치까지 도달한 상태입니다. 오늘 한번 두드리고 난 다음에 윗꼬리가 연출됐는데 거래량과 유입과 함께 좀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이 상단 테스트를 좀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 28만 원 라인대를 돌파한다라면요. 일단은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이 계단식 상승으로 봤을 때 적어도 15%에서 20% 상승 여력은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한다면은 31만 원 정도 위치까지 기대해보자라고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APR 기기 저도 집에 있는데 요즘에는 뭐 하나가 아니라 2~3개씩 다 갖고 계시더라고. 소문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는 없지만 K 미용 의료기기 실적 성장을 이끌고 있는 APR 오늘 일장도 파이널 픽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저희 이광훈 대표님 어제 사실 에이블 CNC 화장품 안에서 또 가져와 주셔가지고 하루 만에 오늘같이 변동성 큰 시장 속에서도 17%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어요. 저희 짧고 굵게 리뷰를 조금 해주신다면 어떻게 좀 해주실까요? 사실 저 에이블 CNC 관심이 크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 실적이 미국 안에서 터지면서 주목받기 시작했고 특히나 어제와 같은 주가 차트라면은 이평선들을 모두 다 끌어와서 돌파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오늘까지 단기 탄력이 크지 않았나. 요즘 시장이 좀 쉽지 않기 때문에요. 주가에 대한 타점을 잡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시세가 어느 종목들이 좀 강한지 분리하는 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종목들 이 자리에서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소개를 더 해주시면 좋겠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못다한 얘기가 많습니다. 어디서 더 자세한 전략 챙겨주실지 이경훈 대표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네, 매일 오후 1시에 유튜브에서 진행하고요. 생방송으로 진행합니다. 생라이브라고 해야 되겠죠. 네. 많은 분들 참여하셔가지고 요즘같이 답답한 시장에도
뭐 욕도 합니다. 예, 시장 욕도 하고 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댓글에 우리 이경원 대표님 고생 많이 하신다고 댓글 남겨주셨는데 우리 이광무 대표님도 네. 5시 10분에 또 준비하셨잖아요. 어떻게 네. 참여할 수 있을까요? 한국경제TV 홈페이지 오시면은 바로 제 얼굴 떠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유튜브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다양하게 오셔서 하고 싶은 이야기도 속 시원해 하십시오. 시장 오늘 저도 같이 욕 좀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열려 있다고 하니까요. 5시 10분 한국경제TV 홈페이지 입장하셔서 못다한 이야기 가득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종목쇼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